12.2 B에서 다루는 거는 구심력이랑 센트럴 포스니까 구심력을 받고 있을 때 운동이에요. 구심력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원운동을 하게끔 회전 중심 방향으로만 끌어당겨주는 힘이죠. 그 다음에 이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각운동량 보존이 발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외우셔도 돼요. 구심력만 작용하는 운동은 각 운동량이 보존된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게 우리가 앞에서 전에 했던 얘기가 시간에 따른 각 운동량 변화율은 모멘트의 합이랑 같다고 했죠. 모멘트의 합이랑 같다면서요. 근데 모멘트라는 게 뭐였어요? 질점에 대해서 가해지는 힘에 대한 거리의 모멘트 아닙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F가 0이 아닌데요? 구심력이 있다며. F가 0이 아닌데요? 어떻게 시간 변화율이 0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각 운동량 보존은 시간 변화율이 0이란 뜻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전 P가 있고요. 얘가 구심력이라는 거는 회전의 중심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치 벡터 R을 그어놓으면은 구심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R이라는 길이에다가 R이라는 방향 벡터로 쪼갰어요. R이라는 벡터를. 위치 벡터를 길이랑 방향으로 쪼갰을 때 구심력은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F라고 합시다.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구심력은 반대 방향 2의 R에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는 거죠. 애초에 정의가 그렇게 됐으니까 구심력은 회전 중심 방향으로만 가해지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우리가 부를 거기 때문에 이 변이 방향을 어떤 회전 중심에서 점 P까지의 변이 방향을 ER이라고 우리가 레디얼 방향 단위 벡터라고 정해줬으면은 구심력은 그냥 무조건 그 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ER이 붙는 거고 그 크기는 F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로 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좀 해석을 해볼까요? 다른 힘이 없다고 하면은 R이라는 건 뭐였어요? RER이고 그 다음에 FER이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를 이제 둘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는 건데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뭐가 있었어요? 같은 방향 벡터끼리 같은 방향이라는 게 앞에 플러스가 붙든 마이너스가 붙든 같은 선상을 가리키는 벡터끼리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면 값이 무조건 얼마다? 0이다. 실제로 0이 나오는지 볼까요? 근데 얘를 지금 ER이라는 단위 방향 벡터로 했는데 조금 어렵게 가봅시다. 뭐 어차피 동영상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멈춰놓고 따라해도 되겠죠. ER이라는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90도 수직인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이 세타 트랜스버스 벡터. 원래 이거 11.5장에서 하는 건데 그냥 넘어갔죠. 그 다음에 둘 다의 수직인 방향 벡터 하나 뭐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Z방향 튀어나온 거 있죠. 플러스 Z는 그냥 둬도 되겠죠? 어차피 XYZ에서 쓴 플러스 Z나 ER 2세타에서 쓴 플러스 Z나 같은 방향이잖아요. 평면에서 튀어나온 건 똑같으니까 그냥 씁시다. 그럼 우리가 새 좌표계가 IJK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냐? ER, E세타 K 이렇게 쓸 텐데 얘네 둘을 크로스 프로덕트를 할 거예요. 이 좌표계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ER은 R 값 가질 거고 그 다음에 E세타 있어요 얘? 위치 벡터? 당연히 없죠. 애초에 없잖아. K 방향도 없죠.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F 다른 방향 벡터 없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알고 있는 XY 좌표계로 하지 않더라도 같은 방향 벡터들끼리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면은 0이 나온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요거 해줘도 다 0이고 요거 해줘도 다 0이죠. 어쨌든 0이 한 번은 곱해지니까. 그래서 얘는 실제로 0이 나옵니다. 외적을 계산을 해줘도 0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애초에 구심력이라는 거는 회전 중심을 향해서 가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힘의 모멘트를 구해봐야 0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구심력만 가해질 때요. 구심력 말고 다른 힘이 있다면은 시그마 F가 달라졌겠죠. 근데 지금 구심력만 있으니까 시그마 F가 이 방향이고 따라서 이 방향 벡터랑 이 방향 벡터랑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니까 값이 무조건 0이 나온다. 0 벡터가 나와야죠. 거기까지가 구심력이 가해질 때 모멘트의 합이 0이 된다는 거고 모멘트의 합이 0이라는 거는 각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 0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각운동량이 시간에 대해 안 변하면 무슨 뜻이에요? 각운동량이 일정하다. 여기까지 생각을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은 있지만 힘은 가해지지만 각운동량이 안 변하니까 각운동량이 안 변한다는 거는 회전 방향의 가속도가 0이란 회전 방향의 가속도는 0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자면은 얘의 가속도가 0이란 거예요. 이 방향의 가속도. 맞나? 이 방향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니까 이 방향 가속도는 0이라는 거 맞네요. 그래서 이 방향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돈다? 처음 속도 V로 처음 속력 V로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V는 얘로 일정하게 도는 거고 얘로 일정하게 도는 동안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회전 운동할 때 어떤 얘기 했어요? 여기 세타 기준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R 세타 닷 2의 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거 11.5장에서 다루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세타 닷이라고 했고 얘는 V니까 우리가 각 운동량으로 다시 계산을 하자면은 얘는 각 운동량이 시간 변화율이고 그냥 각 운동량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냥 2차원 평면상에서는 굳이 벡터 같이 안 굴어도 되니까 스칼라처럼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MR제 여기 V가 이거니까 MR제곱 세타 다시 나오겠네요. 그게 책에서 나오는 식 12.24고 그 다음에 여기 대문자 H 말고 소문자 H라는 거는 새로 정의를 했어요. 대문자 H를 질량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은 M이 없어지겠죠? 소문자 H로 구한다면. 그래서 이 항만 남는 게 책에 있는 식 12.25가 됩니다. 그 뒤에는 중력, 만유인력에 대한 건데 이제 대표적인 구심력이 중력이잖아요. 그래서 중력만 가해질 때 그럼 운동이 어떻게 되나를 설명을 한 건데 뭐 우리 동력학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3장이 있는데 12.3장은 그 중력을 가지고 조금 더 지구 주위를 회전하는 운동으로 확장을 한 거거든요. 적용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선택적으로 하는 거라서 제 생각에는 굳이 이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제 12.3장 좀 확장. 사실 12.3장이 뉴턴이 운동 법칙을 만들 때 설명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 지구 주위를 회전을 하는 그런 천체들의 운동을 물리 법칙으로 설명을 하겠다라는 게 뉴턴이 처음에 운동 법칙을 들고 온 목적이고 거기에 대한 최종 결과가 우리 책의 12.3인데 그게 우리 학과에서 다룰 물리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설명은 하진 않고 숙제도 12.1, 11.2에 대해서만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12장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